소시에테 제네럴발 주가 조작 사건이 터졌고 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던 지수가 또다시 한번 이동채 회장, 에코프로 회장의 구속 흐름이 진행되면서 하락을 해서 806포인트,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그죠? 월요일날 저점이 나왔다. 그 저점을 나오고 지금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 지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제가 4월 달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4월 중순에 2차 전지 섹터에 고점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냐 매매냐 투기냐 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 투자면 시세를 보지 않으실 거고 그렇다면 1, 2년을 갖고 가신다면 저는 2차 전지 양극재와 완성 셀 업체의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적으로 계속 갖고 가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올라온 주도 섹터라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30%에서 50%의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건 주도주 역사상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2003년에서 2007년 중국의 특수를 통해서 조선철강건설 기계지주화 모든 섹터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을 때도 중간 부분의 조정이 나올 때 그죠? 30%에서 50%의 조정은 기본 조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그죠? 그 조정에 떨려나고 하는 부분들이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는 기간 조정도 필요로 한 거죠. 자, 악마는 디테일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그죠? 월요일 날 10시 15분에 지금이 양극재 매수 골든타임이라고 우리 MTN 머니투데이 카페 회원 3,676명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당연히 보냈고 지금 두려워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양극재의 성장성을 의심하지 마라. 제가 4월 19일 날 김기수 돈주크 타임에 나와서 현대차증권에서 46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한 날이 4월 19일이다. 단기 매도 사인이다. 그죠? 항상 여러분들의 편은 없다. 경제방송이든 경제기사든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든 여러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거고 5월 15일 날 제가 문자를 보였었던 날이 이 포스코 케미칼이 29만 2천 원 하던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34만 9천 원. 당연히 리바운딩이 들어왔으니까 비중 축소하고 다시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죠. 주식은 말입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종목고 아무리 좋은 주도 섹터도 맨날 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펀더멘털리스트들은 기술적 차트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기술적 차트 부분들은 그죠? 차티스트들은 뭐예요? 쌍봉인이 뭐니 하면서 펀더멘털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죠. 그게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자 한번 여기서 비교를 해봅니다. 자 제가 이게 에코프로 일본 모습이죠. 확대 한번 하시겠습니까? 자 시장 2월 1일부터 2차 전지가 출발을 하면서 21만 원 때 제가 여러분들께 카카오와 비교해 드렸었죠. 21만 원인 에코프로는 가격이 싼 거고 그죠? 카카오는 63,500원인데 아직도 비싸다. 그래서 카카오는 매도해야 되고 에코프로는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전 작전조사설로 내려왔었던 38만 원 부분 다시 매수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78만 원에서 저는 매도를 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40%가 올해 올라온 종목이 50% 조정받는데 천 난리입니다. 그죠? 450% 올라온 종목이 이렇게 올라올 때 수익이나 내보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죠? 이렇게 2월 1일부터 출발하는 2차 전지 종목 양극재의 그 급등 랠리에 동참도 못하고 이제 쌍봉인이 뭐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리튬 가격 한번 봅니다. 어제 종가의 모습입니다. 리튬 가격이 5월 50% 반등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100불에서 그죠? 2021년 100불에서 500불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267불입니다. 4월 11일 날 하나증권, 그죠? 하나증권 뭐뭐뭐 연구원이 여러 가지 에코프로 자회사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논리적 오류가 분명한 부분 몇 개 있지만 그걸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중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매출 추정치에서 리튬 가격이 2027년에 8불을 기준으로 매출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267불입니다. 8불 오긴 올까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숙제입니다. 그죠? 오신다고 생각하면 매도해야죠. 8불까지 온다면. 자, 거기에 4월 11일 날 하향한 리포트를 썼는데,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리포트가 두 번째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죠. 45만 4천 원까지 목표가 하향한다는 4월 11일 리포트. 그런데 5월 19일 날 45만 원으로 하향하는 리포트를 또 썼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좀처럼 내지 않는다. 그런데 한 달 열흘 만에 두 번째, 그것도 무려 4천 원을 하향하는 리포트를 또 썼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시는 연구원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중국 전기차 1위. 이거 절대 믿지 말아라. 하이브리드 쪽 라인 부분 연결해서 수출하고 죽게 하는 거다. 이 수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중국을 찬양하는 그런 논조의 기사들이 너무너무 많다. 2022년 BYD 차량 화재 사고가 70여 건입니다. 그죠? 중국은 300여 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수출하는 총량을 이야기하는 거고 70여 건의 화재. 오늘 우리나라도 대구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죠. 그죠? 우리는 리콜 다 하고, 그죠? 얘네들은 BYD는 뭐예요? 한 해 70여 건 나는 거 여러분들 타실 겁니까? 자,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스마트폰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2010년에 스마트 혁명,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오포라든지 여러분들 중국 거 기술 많이 따라왔다. 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손에는 어떤 폰을 갖고 계십니까? 삼성폰 아니면 애플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격이 비싸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중국 차를 사실 겁니까? 그죠? 자세한 내용 부분은 그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6시 10분에 말을 늦게 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매번 부족하죠. 할 얘기는 많고 중요한 것은 그죠? 수익 내는 매매와 그리고 손실 내는 매매의 차이는 뉴스를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이고 그 기준에 뒷북을 치느냐 선점하는 매매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주식하지 마세요. 그죠?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만만히 수익 내는 시장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수익을 내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따 잠시 후에 6시 1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부하실 분만 들어오십시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리셨어요? 들으셨어요? 토요일인데, 그죠? 예정도 안 하고 하는 공개 방송이어가지고 몇 분 안 들어오셨는데, 혹시 들리시면 1번 해주시고, 마이크 들립니까? 네, 구름밭 채벌님. 근데 무슨 토요일 날 이렇게 날씨 좋은데 어디 놀러 가시지?
저 혹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은 혹시 들으셔요? 들어보셨어요? 자, 이제 아까 영상을 보면, 아, 운전하면서 들으시는구나. 아, 그러면 채팅하지 마세요. 구름바채벌님. 이제, 아까,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카페원님들이, 한 3,500, 4,998명이네. 5,000명 정도 되는데, 문자를 받으시는 분이, 3,576명 정도. 그때 이제 제가 돌직구 타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식을 매수하는 똑같은 종목도,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느냐가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때 우리는 전량 이익 실현했다. 포스코 퓨처해물. 그죠? 사실 작년부터 이때부터 주도 흐름을 가지면서 들고 와서, 그지? 이때가 이제, 12만 원, 올라가는 그 타이밍부터, 계속 사기만 하다가, 요때 이제 매도하고 다시 사서,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37만 4천 원이 올라왔죠. 그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항상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장 상황하고, 그리고 업종 상황, 그리고 종목 부분들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같이 갖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뭐랄까 주식시장에서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게 좋은 뉴스가 남발할 때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고 반면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그제 도망가려고 하죠. 시장이 안 좋을 땐 도망가고 시장이 막 좋아서 난리부르스를 칠 때는 쫓아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못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나 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은 오늘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돌직구 타이밍을 하면서 제 유튜브로 이제 MTN 유튜브가 아닌 아까 이제 보셨지만 제 유튜브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종목 진단을 해드리려고 여기 이제 뭡니까 제 채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종목 진단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시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사실은 이 MTN은 종목 진단을 하는 게 잘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들어서 왜냐면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특정 종목을 매수나 매도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하려고 하는데 하도 오래돼 갖고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공개방송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혹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안 그러면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장과, 그리고 미국 시장이 끝나서, 금요일 마감을 한 부분, 거기에서 이제, 우리 시장이 또 다음 주 맞는데, 거기에서 중요시 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사실 이제 우리 주식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시장부터 얘기를 하면 미국 시장에서 이제 다우지수가 계속 나스닥보다는 약세를 보였죠. 이 다우지수의 추세를 보게 되면 이제 요 저항 라인 부분을 계속 맞는 상황이고 또 저점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점 부분에서 놓여진
저항을 살짝 뚫었다가 이제 내려오고 뭐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우 지수는 30여 개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경기 민감한 종목들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보다 약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제 강하게 상승, 어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예요? 이 부채 상향 한도 협상이 상하원을 통과, 이제 하원부터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그죠? 당초 예상보다 이 예산 감축이 조금 적었거든. 그죠? 이제 요 부분을 제가 이제 지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돌직구 타이밍 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어디 갔어? 이걸 보면 요 내용이에요. 그게 예산안이 예산안 축소 규모가 공화당이 주장하던 0.5% 축소하자던 내용보다 줄어든 0.2% 정도. 그래서 내년 예산이 별로 축소되지 않은 상황. 그죠? 이게 왜 여러분들은 이런 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셔. 왜냐면 이 예산안이 합의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하고 가장 연결된 부분이 IRA 통한 보조금이에요. 그죠? 그 보조금에 삭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죠? 이런 쪽에 보조금 축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뭐예요? 축소하는 부분이 없이 진행됐고 또 기존 예산안 SOC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 이런 부분도 거의 건드리지 않고 통과를 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예요? 하원 통과 전 목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반 10시 이제 그때 하원 통과 투표를 했고 그죠? 하원의 공화당 장악이 크니까 행여나 이탈표 이 부분이 발생을 하면 우려스러웠었는데 하원에서 통과를 하니까 뭐 상원은 당연히 통과될 거고 그죠?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시세를 낸 거예요. 그죠? 뭐 앞으로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는 재차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아주 양호한 흐름으로 가는 부분을 보여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날 여러분들 혹시 금요일날 시세가 가장 좋았던 섹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거든. 혹시 아시는 분? 시세가 가장 좋았었던 그러니까 뭐 조그만 1,000억, 2,000억짜리 몇천원짜리 종목이 세게 올라간 거 말고 대형성 종목 중에서 저는 이제 대형성 종목의 비중 부분이 8, 9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세게 올라간 부분이 뭡니까? 이런 쪽이었잖아. 뭐요? 어떤 종목군이었어요? 현대일렉트리닉. 그죠? 9%대 강한 상승을 했고 9.6%. 그죠? 거기에 효성중공업. 이게 SOC 투자, 발전, 송배전망 이쪽 라인이잖아. 거기에 LS 일렉트로닉. 거기에 재룡전기. 그죠? 이런 쪽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또
제가 지난주 돌직구 타이밍에서 시간이 항상 부족해. 그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황 상황을 전달하다 보니까, 사실, 이 섹타를 설명을 드릴 때, 그죠? 지난주 이게 5월 31일 날 자료예요.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이래서 단기적으로 섹타 부분에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2차 전지나 또 JYP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 그리고 의료 종밀, 그리고 송배정망 업체, 그리고 건설 기계 업종, 그리고 우주 항공 쪽 나임,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부터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로 설명을 못 드렸지. 그죠?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지난번 5월 15일 날 저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와 관련된 부분 아직도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29만 2천원, 29만 5천원 이하에서 매수한 부분을. 그런 가운데에서 왜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야기를 못했어. 시간이 없어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공개방송 장 끝나고 공개방송 때도 했어야 되는데 1시간 하는데도 시간이 없었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태양광 밸류 체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그죠? 요쪽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공급 과잉, 저가 공세, 중국의 저가 공세가 너무 심해. 그래서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이쪽 라인은 저는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나마 그죠? 태양광 셀 모듈 쪽인 하나솔루션 정도, 그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원전,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두 개만 설명을 드렸느냐? 원전은 저는 원전 관련주는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 회원님들에게. 우리가 항상 어느 섹터, 신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 받는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섹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태양광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 솔루션이 그나마 괜찮은데, 하나 솔루션보다 더 괜찮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있다면 그거를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종목을 펀드처럼 수십 개, 수백 종목으로 내 계좌를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대적 우위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자꾸 압축하는 겁니다. 같은 섹터도. 그죠? 제가 2차 전지를 가장 좋아하는 섹터지만 저는 포스코 퓨처엠 위주로만 매매를 해요. 그게 1등이라고 보니까. 그죠? 그렇듯이 항상 섹터 내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 부분, 그 중에 가장 1등이 누구냐? 그리고 그 1등이라는 건 펀더멘탈 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흐름. 그죠? 주가는 암만 좋은 주식도 많이 올라오면 많이 올라오면 쉬어야 돼. 그죠? 조정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많이 올라왔다고 많이 떨어진 종목을 바라보면서 많이 떨어진 종목 섹터로 공략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고. 많이 올라온 종목을 적절하게 이익 실현하면서 그 속에서 다시 좋은 종목이 가격 조정을 보이면 가격이 급등한 부담을 해소하면 그 종목이
다시 매수 타이밍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공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종목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주식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저는 이게 이제 우리 회원님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자료들이에요. 매주 월요일 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내가 내 계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고급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죠? 그 속에서 이제 가장 나은 흐름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윌리엄 오닐 성장 중 발굴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이 컵 앤 핸들 차트 패턴, 이 부분을 알면 정말 많은 종목 부분에 있어서 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과 좋은 섹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죠? 자,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의 큰 판세를 보지 않고 그냥 조그만 종목 해도 돼요. 그죠? 제가 하나 경계를 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수요일 날 방송을 출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증권 방송이나 애널이나, 그죠? 경제 방송이나 방송 출연하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방송인, 전문가와 방송인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저도 방송인이고 전문가지만, 저는 방송인이기보다 전문가이고 싶기 때문에, 그죠? 입 바른 소리만 하지 않아요. 그죠? 매번 저의 방송을 보시면 맨날 잔소리고, 맨날 주식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주식이 만만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방송인들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주식으로 떼돈 벌어서 아파트 사고 빌딩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 조급한 마음을 이용을 해서, 그죠? 회원으로만 가입하면 무조건 수익을 내고 무조건 대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희망. 이거를 자꾸 부각을 시키는 사람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주식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다면 뭐하러 일합니까? 그죠? 10년, 20년을 매일같이 6시부터 밤새워 공부하고 시장을 분석을 해도 시장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게 주식시장인데, 그죠? 주식 저한테만 가입하면 대박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은 저는 전문가로 취급 안 해요. 방송인이지. 그죠? 거기다 또 하나 시간 외에서, 그죠? 시간 내에서 급등한 종목을, 그죠? 방송을 통해서 그 종목 날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주식을 좀 경험하신 분들은, 야, 저게 시간 내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장이 열리면 당연히 올라갈 걸 알아요. 그죠? 여러분도 웬만큼 주식을 경험하신 분은 시간 외에서 재료를 가지고 올라온 종목, 이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 내에서 10% 상승한 종목을 오늘 이야기를 해. 그죠? 타이틀 잡아서. 그러면 월요일 날 아침 시초가는 10% 상승하겠죠. 그죠? 보통 시간에 상승한 만큼 비슷하게 아침 시초가를 형성을 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상한가를 들어갈지 음봉으로 세게 떨어질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언급하고 다음날 10% 상승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상한가 가면 자랑질을 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한 종목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현혹하는 걸 절대 경계하셔야 돼요. 그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운 좋게
내일 월요일 날 10% 급등한 종목을 사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운 좋게 상한가도 갈 수 있고, 그죠? 반대로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을 맞추는 건 제가 20년 넘게 주식을 했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책임을 고객들한테 돌리고, 그죠? 상한가 가면 내가 언급해서 상한가 간 부분, 그것만 자랑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그죠? 그거는 방송인인 겁니다. 그죠? 그거 쉽지 않고, 그렇게 급등한 종목을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그죠? 계좌 비중에 30%, 50%를 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주식은 선점을 하는 거지, 그죠? 시간에서 급등한 종목을 쫓아다니는 뒷봉 매매를 하게 되면, 더 힘든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개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그런 매매에 현혹이 되느냐? 조급하거든요. 그죠?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많이 본 분들이 80%, 90%, 시장 지수 상승률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현혹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희망 고문에 나중엔 정말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죠? 주식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봐요. 한 달에 10%씩만 내 계좌에 벌어도 1년이면 120%입니다. 그죠? 1억이면 1억 2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쉽죠? 매일매일 5%, 3%씩 먹겠다. 그죠? 그렇게 만만한 부분이 있다면 뭐하러 여러분들께 그 방송인이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거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만 저는 종목 얘기를 여러분들께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도, 그죠? 태양광보다 원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재생에너지 네 부류가 있는데 수소연료 전지 쪽은 아직 시기가 너무 멀었다. 그죠? 내가 시세가 너무 먼 부분을 쫓아다니긴 쉽지 않다. 예, 플러스 덴버님. 그런데 태양광 쪽은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면 그거보다 나은 쪽, 이제 중간 우리나라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원전 관련주,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전 관련주에 희망을 많이 가졌는데 거기에 물린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정상화하는 과정에 원전을 확대하겠지만, 제가 그때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원전에 대한 확대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여러분들의 고향에, 여러분들의 동네에 원전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마에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고향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면 누가 찬성을 하실 겁니까? 그죠?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그죠? 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그죠? 이 에너지 수급 차원, 이 부분 때문에, 그나마 유럽에서 원전을 좀 건설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 친환경, 탄소 제로, 이게 기본 목표이고, 그죠? 그런 흐름으로 가는 상황에서 원전이 더 크게 상대적으로 부응하지 못할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재생에너지에 4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그렇다면 가장 괜찮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풍력 쪽으로 보게 되면 풍력은 그지? 터빈 기자재와 터빈, 케이블, 디벨로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에서 그죠? 어떤 맥락을 갖기 때문에 제가 풍력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게 지난주 수요일 자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설명을 못 드렸었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풍력 발전소 준비 설치 완공 기간은 5년에서 7년이 소요됩니다. 그죠?
풍력발전소는 태양광 발전기와는 다르게 이 준비하고 설치하고 완공하는 기간이 매우 길어서 5년 이상이 걸려요. 이런 특성 때문에 계단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과거 수주 추이를 살펴보면 풍력 수요가 증가하기 대략 2년 전부터 수주가 급격히 증가를 해요. 자, 여기에서 도표를 하나 봅니다. 도표를 보면 2021년에 요 왼쪽 부분 해상풍력 막대 그래프가 수요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죠? 수요가 2025년에 월등히 커지는 거 보이시지요? 보이십니까? 요 막대 그래프에 2021년보다 월등히 더 높은 2025년이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풍력 수요가 증가하기 대략 2년 전부터 수주가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었던 이 풍력 밸류 체인에서 이 케이블 디벨로퍼 터빈 이쪽이 아닌 우리는 기자재 쪽의 국가 해상 풍력 쪽에는 CS 인도와 CS 베어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육상 풍력보다 해상 풍력이 더 중요해졌고 더 중요한 매력을 갖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글로벌 풍력 수요. 항상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제가 그 이전에 작년부터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탈중국 관점. 그러니까 중국에서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관점보다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도 잘 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을 기업을 공략의 포커스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물론 테슬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나 그리고 그 속에 JP모건이나 이런 쪽은 중국을 디커플링 하지 말고,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지 말고, 그죠? 디리스킹, 그러니까 중국의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중국과 좀 완화하는 것이 낫겠다. 디레버리징 뭐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하는데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맞지만, 그죠? 일부 맞지만 제가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2025년에서 2026년에 대만을 일국 중국화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다시 중국 쪽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죠? 이런 정치적인 상황도 연관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디커플링, 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섹터상 유리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을 제외한 풍력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부분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냐, 그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략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중국 관련 이 신재생 에너지와 연관된 흐름 부분이고, 뭐 그 이전에 패러다임을 바꾼 스마트폰과 전기차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들으셨고, 그죠? 그런 가운데 타이밍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다시 그래서 차트 보게 되면 조금 전에는 뭡니까? 송배전망도 엄청나게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뒤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가격 라인 부분들을 보세요. 우리가 풍력 관련주들이 꽤 있죠, 그죠? 동국 SLC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들 어떤 기업하고 어떤 기업이 있었어요? CS 윈드하고 CS 베어링. 그죠? 요런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섹터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2021년 그리고 2025년에 수주가 증가하는 부분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연도별로 보세요. 그죠? 2021년에 수주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앞서서 주가가 2020년에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300%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체. 그죠? 그러면 2025년의 수주니까 2023년과 2024년 미리 수주를 발주하니까 시세는, 그죠? 실적은 그 이후에 나오지만 수주의 관점으로 보면 먼저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포스코 피처엠이구나. 포스코 피처엠이 아니고, 우리 주력주. 이런 연봉의 흐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1년 수주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2020년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횡보. 그러면 2025년 기대하면 2023년인 지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너무 자세하게 다 이야기해주는데, 그죠? 그러면 이거 행여나 우리 회원님들이 보고 계시면 싫어하실 텐데,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다 들리십니까? 재미없나요? 조그만 종목들 그냥 종목 부분들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런 종목들 차트 설명하고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럴 거예요. 그제?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어떻게 체크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거죠. 이제 비교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쪽 많이 떨어진 라인 부분에 쌍바닥을 만드는 강원에너지나 디알테, 그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 고점에 또 3,000원짜리 또 위로 10%, 이건 9% 상승이잖아요. 그죠? 시간에 9% 상승한 거, 꼭 옛날에 지금 이런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HTS를 두드리면서 아시겠지만, 그죠? 전혀 또 차트도 안 보시고, ARS니 뭐니 해서 하는 사람들이 보면, 시간에서 급등한 종목을 다음날 상한가 유망 종목 막 하면서, 돈 받고, 종목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아침에 매수세가 무진장 몰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운 좋게 상한가 가면 난리 부르스를 칠 거고. 그죠? 뻔한 거를. 여러분들도 삼척동자도 월요일날 9% 10% 시작할 거 뻔히 알잖아요. 그죠? 이거를 마치 이거는 숨겨놓고 그죠? 좋을 거다. 이래서 상승하면 본인이 잘한 거고 이건 방송인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섹터 전반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 상승 부분, 엔비디아는 그죠? 그 AI 부분에 있어서 아주 양호한, 그죠? 그거 설명을 도주크 타임을 통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분명히 좋은 회사인 건 여러분들 누구나 아는 거고, 그런 와중에 정말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엔비디아를 쫓아갈 만한 힘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몇 개나 될 거냐. 그죠?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다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 사이클상, 2, 4분기, 3, 4분기가 저점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AI의 수요, 그래서 이 반도체 경기도 향후에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환율하고 연관이 크죠. 그죠? 환율 흐름이 가장 중요한 맥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을 사느냐 마느냐가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잖아요. 그죠? 470조가 가량 되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큰 상황. 그러면 환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 보시면 단기적으로 요 라인이 박스권입니다. 잘 보면 미국의 부채 상향 한도 조정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고점 환율이 원화 환율이 더 상승하려고 했었었죠. 그게 만약에 부채 상향 미국의 부채 상향 조정 부분이 타결이 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더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타결이 잘 됐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환율이 내려가는 흐름 부분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올해 들어서 13조 이상을 매수하는 이유는 결국 시장을 매수하는 겁니다. 다만 그 속에서 아까도 제가 전제 요인으로 뒀던 부분이 뭐냐? 중국 연관, 중국 사업 쪽 동일한 섹터 내에서도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쪽, 이쪽보다는 서방 국가 쪽에 특히 미국 중심 그리고 유럽 중심의 매출 비중이 높이 나오는 쪽 섹터 종목을 공략하는 게 시장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 제가 매번 수출 실적을 이야기해드리죠.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매월 10일, 20일, 말일날 나오는 수출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수출 실적이 안 좋습니다. 자, 무역 수지가 계속 8개월 연속 적자인 가운데에서 계속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환율이 부채 상향 조정 노이즈 속에서 쌍봉을 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거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1350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건 8개월 연속 무역 적자인데도 1350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건 이제 시간을 두고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 원화 강세의 흐름을 갖게 되면 주식은, 외인들은 지금 산 주식이 그죠? 환율 매력, 환율에 의해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이 더 크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외인 매수세가 계속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1300원 이하로 내려오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앉아서 10% 이상을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보지만, 대한민국 주식을 하는 경우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율의 변화가 큰 매수세와 매도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러한 흐름들 8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8개월 연속 무역 적자이지만 그죠? 수출 대금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나아질 가능성이 충분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제가 그 이전, 자료, 5월, 5월 24일인가요? 24일이도 5월 24일인가 그 수출 실적을 왜 안 나오나? 이상하네. 수출 실적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건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거기에 자료에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나아질 수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고 있다. 여기도 이제 그 내용 비슷한 게 있을 텐데,
여기 흑자 전환은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부정적으로 썼는데 그죠? 여기 요것만 보더라도 무역 수지는 적자이지만 적자의 규모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1월 달에 125억 불, 53억 불, 47억 불, 26억 불, 21억 불 무역 수지 규모가 축소된다는 겁니다. 축소되면 뭐예요? 전환할 시점이 가까워져 오는 거고, 그냥 이건 결국 뭐예요? 원화 강세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하게 되면 뭐예요? 원화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배경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지금 사고 있는 거고, 특히 노르웨이 펀드라든지 이 중장기 펀드에서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께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다 이제 지금 시간이 그죠? 사실은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목 진단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었던 종목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엔터에는 JYP, 그죠? JYP인데 저는 뭐예요? 13만 5천 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단기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의료 정밀, 그죠? 남들이 오스테인 플란트가 이 거래 정지 돼서 이제 나가게 되면, 그죠? 이 임플란트 쪽이 안 좋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1등이 나가면 그 다음 1등이 누구예요? 덴티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죠? 1등이 나가면, 상장 폐지를 시키면, 펀드에서는 그 1등을 오스테인 플란트를 대안으로 뭐예요? 누군가를 의료정밀 이 임플란트 쪽을 포지션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의료정밀에 이뻐질까? 뭐 이런 제가 비정상적인 멘트도 하면서 돌직구 타이밍에서 계속 강조드렸었던 게 덴티움. 그죠?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쪽 라인과 연관돼서 움직이는 게 클래시스, 이런 미용 쪽, 거기에 파마 리서치,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이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가는 거고, 그죠? 그런 위치 속에서 저는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포스코 피처엠을 대한민국 양극재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요 자리, 5월 15일.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께 다 이익 실현했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이 5월 15일 날 매수. 그죠? 아직도 갖고 있고, 그런 흐름들을 같이 보이는 쪽 라인의 종목 부분들이 뭐예요? 5월 15일 날 양극재가 다 저점 나왔잖아요. 그죠? 5월 15일 저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저는 별로 LNF는 싫어한다. 그러나 5월 15일 날 저점이 나왔고, 그죠? 여기서 한번 죽었다가 가느냐, 돌아서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여하튼 그런 흐름으로 보고, 금요일적 라인에서는 뭡니까? SKC나 뭐 또 이런 동박 쪽도 조금 반등이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자원 쪽 라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냐, 그죠? 모양은 잘 만들어놨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죠? 박스에 이렇게 모양을, 그죠? 상승 이후 이전 고점 라인 부분에까지 내려가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대량의 거래를 여기 이때가 이제 4월 19일 날 포스코 피처엠이 고점 나오기 전날 포스코 그룹이 급등하다가 쓰러진 요 3일이 포스코, 잘 보세요. 요 3일이 포스코 피처엠에 급등하는 타이밍 요거하고 같이 맥을 합니다. 잘 보세요. 포스코 피처엠. 그죠? 요거를 그죠? 정상적이라면 사실 제가 우리 회원님들이 50%에서 80%, 많게는 80% 들고 있었던 포스코 피처엠을 전량 이익 실현한 날은 사실 요 날입니다.
얘도 여기 고점에 포스코 인터도 고점인 날이 4월 18일이고, 그런데 4월 19일 날 한 번 더 올라간 건 뭐예요?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요거 있죠. 46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한 번 더 올라온 거예요. 실제로는 에코프로는 4월 11일 날 고점이고 포스코 그룹주들 시세 부분은 4월 18일 날 고점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4월 18일이 고점인데 포스코 피처엠은 올라가는 탄성에 현대차 증권이 46만 원 목표가 흐름이 갖고 가니까 한 번 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 때리고 이익 실현하고 포스코 피처엠을 요 5월 15일 29만 2천 원일 때 29만 5천 원 이하에서 강력하게 매수. 여기서 한번 비중 조절 다시 재매수 32만 6,500원에서 그냥 갖고 가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비중 축소, 여기서 다시 재매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예상은 잘 해보세요. 월요일 날 어떻게 제가 또 단기 매매를 할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그러면 포스코 피처엠이 여기 포스코 피처엠은 4월 19일까지 올라왔고, 이미 4월 11일 날 에코프로 1등으로 올라오던 에코프로는 4월 10일, 그죠? 에코프로 BM은 4월 10일, 에코프로는 4월 11일 날 고점을 이미 먼저 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고점을 냈고 외봉에 쓰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현인들은 여기서 사서 77만 5천 원, 78만 원 요 가격에 다 팔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온 라인 부분은 여기는 매도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는 시간을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쪽이지.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악마는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섹터와 똑같은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하느냐 하는 부분을 잘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되돌아가서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포스코 홀딩스도 4월 17일. 얘는 무게가 큰 애죠. 그죠? 얘 포스코 홀딩스가 4월 17일 날 고점. 그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포스코 DX. 그죠? 해서 4월 18일 날 고점. 포스코 피처엠이 4월 19일 날 고점. 그러면 포스코 그룹 중에서는 누가 1등인 겁니까? 포스코 피처엠이 대장이라는 거죠. 그죠? 반면에 같은 그룹 내에서도 종목에 순환이 생겨요. 그러면 이때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왜 에코프로가 4월 10일, 11일 날 2차 전지의 대부분 대장주들이 고점이 나왔는데 왜 이 3, 4일 이때 고점 나온 이때 포스코 그룹주가 이렇게 급등했냐?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시는 분은 뭐예요? 제가 무료 회원으로 가입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건 시장을 정말 종목을 잘 보고 있다는 거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이미 제가 돌직구 타임 방송 이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다 설명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정보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장의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2200개 종목에서 이 종목 저 종목 샀다가 그 레파토리나 스토리, 그 흐름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변동성만 따라다니면 절대 주시장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모르시죠? 그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올라간 주식이 시장에서 1, 2등을 하는 그런 유의 섹터 종목 부분에 왜 올라갔는지를 모르니까 떨어져도 못 사는 겁니다. 응? 이렇게 파고 올라갈 때 왜 올라갔는지, 왜 올라갈 때 한 번도 12만원부터 사서 100%를 매도하지 않고 7, 80%를 여기서부터 이날, 출발하는 이날 매수를 시작을 하면서 그죠? 그전엔 7만원대 매매를 했었지만 다시 작년에 다른 2차전지 관련주를 다 매도하고 이날부터 얘를 줄기차게 13만원부터 계좌의 50%, 80% 이상을 갖고 오던 그 종목을 이날 왜 전량 매도했는지 단순히 현대차증권의 리포트가 나와서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현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이 막바지 급등 랠리를 보였었던 이유가 혼다와의 합작입니다. 들어보신 분 계셔요? 응? 혼다. 자, 그게 여러분들은 그 뉴스가 그죠? 별 볼 일 없는 뉴스라고 보는데 그죠? 그 뉴스가 상당히 중요한 뉴스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골드 회원님들만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4월 18일 식사하십네요. 여기에 그 관련 내용이 다 있는데, 그죠? 이게 제가, 제목에다가 종목 이름을 안 써놔가지고 찾기가 그거 안 해. 그제? 4월 19, 17, 18, 요때인데, 여기. 우리는 그 전에, 요 부분을 알고 있었죠. 시세는 4월 18일, 19일 날, 고점 나왔잖아요. 그죠? 혼다가 포스코 그룹과 손을 잡으면서, 이게 이제 4월 13일이잖아요. 그죠? 이 시세를 보면 4월 며칠입니까? 13일부터 급등 랠리를 갔잖아요. 이해되세요? 이 뉴스의 파괴력입니다, 이게. 여기 12, 13부터 급등하면서 19일 날 급등했었던 그 재료 뉴스가 이 뉴스였던 거예요. 혼다가 포스코 손을 꽉 잡은 이유. 양극재, 음극재, 동막 전에도 이런 전기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그룹사 전체 혼다하고 손을 잡는 이게 급등의 배경을 갖고 왔었던 거예요. 그죠? 펀더멘털 전체적인 우상향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 그게 빨리 작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무료 방송 힌트입니다. 그죠? 포스코 케미칼을 못 사신 분은 뭐에 해볼 만한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해되세요? 이 급등이 궁극적으로는 뭐에 큰 방향을 제공해 주는 거다. 그제? 그러면서 뭐에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여줬다. 그러면 뭡니까? 밀릴 때마다 매수죠. 보너스를 드린 거며 웬만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거 포스코 퓨처엠은 우리 주력주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회원님들은 매매를 안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죠? 그 외에 또 방산 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죠, 그죠? 항공우주나 LIG 넥스원 다 지금 돌아 나오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시세. 지금 여러분들은 AI 반도체만 시선이 꽂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남들이 꽂혀서 시세를 쫙 냈을 때 일단 상승을 했으니까 기간 조정이 일부 들어간다. 그러면 그 기간 조정이 들어갈 때 어느 섹터 쪽 실적이 있으면서도 소외를 보는 쪽이 어디냐? 그 눌림목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오늘, 생각보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그런 가운데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궁극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이거, 카페 회원들한테 29만 2천 원대, 이때 코스닥 지수 급락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5월 15일 날. 그죠? 근데 3,576명 카페 회원 전부 다한테 문자를 쏴줄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자신감이죠? 시장을 바라보는 눈과 종목을 바라보는 가격의 눈입니다. 그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을 또 증명해낸 거잖아요. 우리 회원님들 여기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 29만 5천 원 이하 강추매. 지금 두려워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양극재의 성장성을 의심하지 마라. 양극재 매수 골든타임이다. 이때가 어느 에코프로비엠이든 LNF든 코스모 신소재든 다 저점 나오는 구간. 그 중에 우리는 포스코 퓨처엠. 이해되세요? 그런 흐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회원님들의 자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29만 5천 원, 30만 원 이하 있던 종목이 금요일 날 종가가 얼마예요? 38만 원 돌파했다가 조금 밀려서 37만 4천 원 라인이죠, 그죠? 요 종고점 부근 들어가면 한번 흔들리긴 하겠지만, 그죠? 요거 수익만 해도, 요 2주 동안 끌고 들어온 수익만 해도 짭짤하지, 그죠? 그 후에 또 어느 섹터에 비중을 더 실어서 종목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움직이는, 시장에서 항상 주도주를 놓치지 않았고 주도 섹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가지고 변동성 따먹게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매매했었던 종목이 DDR5 쪽에서는 이스페타시스였습니다. 이런 종목들. 요 9,200원 우리 회원님 중에 제가 요때도 한번 매매를 하고 요때도 다시 사도 된다. 왜? 우리나라 AI 쪽에서는 그죠? MLB 이쪽 라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고 이스페터시스가 수익을 냈으니 실적도 양호하니까. 얘를 따라서 올라오는 게 뭐예요? 이 정도인데 저는 항상 1등만 매매해요. 코리아 서키트. 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페타시스가 1등이고. 그죠?
거기에 행동주의 펀드 뭐 해서 DB 하이텍 뭐 이런 건데 저는 뭐예요? 우리 회원님한테도 그랬어요. 매도해서 딴 걸로 가셔라. 그리고 뭡니까?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50년 만에 특수한 상황, 50년 만에, 미국 시장에 50년 만에 절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AI가 아니고 그 떡고물을 엄청나게 받아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으면 매일 화장실도 못 가면서 매매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한 달에 10% 20%씩 수익 나면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투자 성향마다 틀리죠. 그죠? 그거는 투자가들의 몫이고.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그죠?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시장에 왜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듯이 시장 전반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시황을 이해하면서 그 섹터의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 이거를 탑다운 방식이든 바텀업 방식이든 그거를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주식시장은 기회다. 그죠? 기회의 시장인데 매일매일의 변동성을 쫓아서 다니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고, 친구관계도 소원해지고, 그죠? 외롭고 쓸쓸해지고 하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죠? 건전한 투자를 할 것인지, 매매를 병행할 건지, 투기를 할 건지 스스로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살아남기 위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그죠? 정말 중요한 강의가 있어요. 그죠? 정말 저는 제가 매매하는 대부분의 주도 섹터와 종목들은 이 일리엄 오닐의 컵앤핸들 차트 흐름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차트만 보진 않아요. 그 차트 흐름 부분 속에서 가장 핵심인 실적 라인, 그리고 수급 흐름들, 그리고 연간 EPS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술적 매매를 접목할 수 있는 상황, 이거를 가지고 주식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것 또한 주식시장이라는 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 있어서, 주식에 있어서, 매번 제가 잔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오늘은 잔소리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도, 그죠? 또 잔소리를 한 부분이 많은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제가 수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좋은데 수익을 못 내고, 그죠? 그러면서 힘들다면, 그러면 본인의 매매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 바꾸지 않으면 계좌가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제가 실제로 이거죠. 키움증권에 있었을 때 저는 두드려 패서 매수하고 두드려 패서 매도했습니다. 2005년부터 제가 2013년까지 키움에 있었는데, 이건 고객 계좌 수익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회원 숫자 수익률입니다. 말 잘하고, 광고 잘하고, 마케팅 잘하고, 그래서 사람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매출 1등을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수익률이 아니고. 수익률은 계좌 수익률이어야죠. 그죠? 수익률은 계좌 수익률이어야 됩니다. 근데 증권 방송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1000만원 계좌인데 이 종목 저 종목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 저 종목 거기다가 떨어진 종목은 빼고 올라간 종목은 플러스를 다 시킵니다. 그죠? A 종목 B 종목 5% 10% 20% 올라간 거를 플러스를 해요. 평균을 내질 않고. 얼마나 개인 투자가들을 바보 멍충이로 하는 방송들입니까? 그죠? 그게 숱한 대한민국 경제방송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방송인들을 믿지 말아라. 그죠? 애널리스트도 믿지 말고 그런 판단의 기준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힘들다면 정말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광고자라고 말빨 좋은 사람들한테 현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습니까? 도움되셨으면 1번 한번 쳐주시고 가시면 좋겠고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1시간 반 동안 방송한 게 그래도 좀 그거하지 않겠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스구구님. 감사합니다. 예.